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수술 없이 무릎 연골이 재생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목에서 수술 없이 무릎 연골이 재생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 말고는 연골이 재생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관절에 좋다는 이런 건강보조식품들이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이 약을 드셔도 관절 연골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흔히 주는 관절 연골 주사는 어떨까요? 연골 주사는 이름에 연골을 많이 들이셔서 연골을 재생시킬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연골 주사로도 연골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는 이유는 연골에 걸리는 마찰을 줄여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연골 주사의 효과는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골에 걸리는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를 맞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무릎이 아파서 큰 병원에 가보시면 이런 엑스레이를 찍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정렬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이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다리가 O자 다리인지 X자 다리인지 확인하려고 이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고관절의 중심과 발목 중심을 확인한 다음에 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긋게 되는데요. 이 선을 체중부하선이라고 합니다. 이 체중부하선을 통해서 다리가 O자 다리가 있는지 X자 다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리가 일자 다리라면 체중부하선은 무릎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다리 모양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O자 다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부하선을 그어보면 체중부하선이 무릎 안쪽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O자 다리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방바닥에서 이런 양반다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O자 변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이 무릎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무릎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내 허리를 망치는 나쁜 생활 습관에 나쁜 앉기에라는 영상을 보시면 방바닥에 앉는 것이 허리 건강에도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이유로 방바닥에 앉으면 무릎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바닥에 앉는 습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자 다리가 있는 경우는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중심을 지나게 되고 O자 다리가 있는 경우는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안쪽을 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60kg인 경우에 다리가 일자 다리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다리인 경우는 무릎 중심선이 무릎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걸리는 하중이 각각 15kg, 15kg으로 동일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O자 다리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자 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체중 부하선이 무릎 안쪽을 지나기 때문에 체중의 대부분이 무릎 안쪽에 걸리게 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무릎 안쪽에 걸리는 하중은 20kg이 되고 바깥쪽은 10kg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자 다리인 경우는 무릎 안쪽과 바깥쪽이 각각 동일하게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각각 15kg씩 하중이 걸리게 되고 O자 다리인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 더 많이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안쪽에는 20kg, 바깥쪽에는 10kg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빨리 무릎 연골이 닿을 위치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4번이 20kg으로 가장 많은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무릎 연골이 가장 빨리 닳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의 하중, 즉 체중이 증가하면 연골은 빨리 닳는다입니다.
오자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 연골이 빨리 닳기 때문에 저희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 재생술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촬영한 관절 내시경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자다리가 있는 경우는 무릎 안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릎 안쪽의 연골은 이렇게 뼈가 보일 정도로 연골이 다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깥쪽은 체중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연골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보일 정도로 연골이 심하게 벗겨진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자다리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을 시도해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연골 재생술을 시행해도 무릎 안쪽에 걸리는 하중이 감소하지 않으면 연골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무릎에 하중, 체중이 감소하지 않으면 연골 재생술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안쪽에 연골 재생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무릎 안쪽에 걸리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오자다리 교정 수술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오자다리 교정 수술을 통해서 무릎 안쪽에 걸리는 하중을 감소시켜서 무릎 연골이 재생될 수 있게 하는 수술입니다. 그림처럼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체중 부하선이 안쪽에 걸리던 것이 중심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자다리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하중 변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다리가 있을 때 무릎 안쪽에 걸리는 체중이 20kg이었는데 오자다리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안쪽에 걸리는 하중이 12kg으로 감소했고 바깥쪽은 18kg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자다리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무릎 안쪽에 걸리는 하중이 감소해야 안쪽에 연골 재생술을 시행했을 때 연골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오자다리 교정 수술을 통해서 무릎 안쪽에 하중을 감소시키고 난 다음에 무릎 안쪽에 카티스템을 이용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했는데요. 지금 요 보이는 것은 연골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밑에 보이는 것은 뼈입니다. 뼈에다가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카티스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한 결과 이렇게 100%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 카티스템 줄기세포를 같이 하면 연골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권유를 드리지만 카티스템 줄기세포 비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가끔 경제적인 문제로 카티스템 시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골 재생술 없이 오자다리 교정 수술만 시행하게 되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관절경으로 연골 상태를 확인해 보면 오자다리 수술만 해도 연골이 부분적으로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수술 전에 이렇게 연골이 없던 부분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연골이 재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티스템 줄기세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티스템만큼 연골 재생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카티스템 연골 재생술 없이 오자다리 교정 수술만으로 연골이 재생된 것을 1년 후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골 재생술 없이 단순히 오자다리 교정 수술만 해도 연골이 부분적으로 재생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릎의 하중, 즉 체중이 줄면 연골이 재생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제 외래를 오시는 분들께 항상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살을 꼭 빼셔야 무릎 연골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항상 환자분들께 체중 감소를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살 빼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더 쉽게 살이 찌고 살이 쉽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부터는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찌는 기전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소비한 칼로리를 빼면 그 남는 양이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럼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칼로리를 줄이고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를 늘리게 되면 살은 빠집니다. 이 논문은 퇴행성 관절염과 체중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399명을 18개월 동안 관찰한 논문입니다. 결론은
체중이 감소하면 무릎 통증도 좋아지고 전신 염증 수치도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 결론인데요. 18개월 동안 운동만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식이요법만 하는 그룹, 운동과 식이를 같이 하는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18개월 동안 운동만 한 그룹은 1.8kg의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만 한 그룹에서는 8.9kg의 체중 감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운동보다 식이가 체중 감소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한 말씀이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100% 실패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줄여야지 체중을 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중 감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싶은 것을 참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금지하셔야 되는데요. 간식 금지, 야식 금지, 음주 금지입니다. 우리가 간식을 먹게 되면 간식 속에는 대부분 다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단당류의 설탕은 살을 찌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고, 특히 식사 후에 습관처럼 먹는 디저트는 체중 감소에 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간식은 금지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야식은 먹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식도 금지하셔야 되고, 우리가 술을 드시는 것은 대부분 밤에 드시죠. 밤에 드시면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안주를 같이 먹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는 것도 일종의 야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는 대로 살로 갑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것에는 다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탕을 많이 넣어서 달고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살을 빼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간식을 다 끊으셔야 살을 빼는 게 가능합니다. 간식은 끊으시고 하루 세 끼 식사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루 세 끼만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세 끼 식사를 하실 때 정말 맛있는 것만 드세요. 그러면 먹는 즐거움이 오히려 배가 됩니다. 식사하실 때 탄수화물, 지방 섭취는 줄이시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세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포만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열량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밥 한 공기의 열량이 250kcal이고요. 커피 한 잔, 카페 라테의 칼로리가 230kcal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밥 2공기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주 체중계를 확인하셔서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걷기 운동도 좋지만 걷기 운동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열량 소비가 더 증가하고 살 빼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배고파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배고프다 라는 소리가 나오면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체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살 빼는 게 아주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체중 감소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봐도 체중이 줄면 무릎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퇴행성 관절염 약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살을 빼는 데에 더 집중하시면 무릎 관절염이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